그리고 앞서 권칠승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 헌법재판관 사건 징계 규정이 지금 현재 없죠? 재판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관 문제되는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그 뒤로 했나요? 현재로서 재판관 그 징계 관련해서 재판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징계 관련된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 절차는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런 절차가 일단 발동이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다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 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이나 그런 데에도 전혀 아예 근거 규정 자체가 법률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재판관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징계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문제되는 사안이 터졌을 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아무리 최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은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 그게 진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법관에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면 조사나 아니면 서면을 받아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조정을 그럼 어떻게 사실 확인하고 그럼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그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 지금 본인이 이제 언론에 해명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본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할 만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무슨 절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니, 절차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절차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장님 말씀은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보거나 대면 조사를 물어본다라거나 예. 아니면 그 사실과 관련된 서면이라도 받은 적도 없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럼 아무 조치 안 취한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지금 헌법재판관 최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은 우리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리고 굉장히 알선수재든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이 그냥 언론에 이렇게 해명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고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나 사실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면 적극적인 조치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 법원행정처처장님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 이 법원의 업무 보고를 보게 되면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이 법원의 대응이 굉장히 조금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늦고 지금 은밀하게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에 청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와 관련되어서 법원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결국은 일선 재판부가 그런 전관으로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해서 스스로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을 결국은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재판부 법원의 판사님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말씀하신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좀 더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제도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도 일선 법관과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을 다듬는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최근에 지금 한정위원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대법원에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두 최고 법원 간에 계속된 어떤 권한 다툼, 영역 다툼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결국에는 일선의 국내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법원 행정처장님의 좀 의견을. 어쨌든 지금 양사법기관의 견해 대립 이론에서 하여간 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송구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은 결국은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양 기관의 권한을 좀 더 선명하게 그어주는 그런 작업이 근원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